아이의 본격적인 첫 교육이 시작되는 유치원, 어디로 보내야 되나 고민하는 어머님들 정말 많으시죠? 일반 유치원을 보내야 되나,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나, 또 보낸다면 어떻게 골라야 되나 고민하는 어머님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콘텐츠는 영어 유치원을 꼭 보내세요. 영어 유치원은 이런 게 좋습니다. 권장하는 방송은 절대 아닙니다. 유치원 진학을 앞두고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준비해 본 거고요.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이 모두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정보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취사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종임 기자의 교육 로드맵 코너를 맡은 교육 전문 기자 방종임입니다. 먼저 우리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영어 유치원이란 말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본래 명칭은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에요. 영어 유치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즉 학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영어를 가르치는 사설 학원인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영어 유치원이나 영유 이런 게 더 아직은 친숙하니까요. 오늘은 편의상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3살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고 5살 때부터 유치원을 가잖아요. 이제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죠. 일반 유치원을 보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할 것인가 말이죠. 일반적으로 유치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5, 6, 7세에 영어 유치원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사실 언어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시작하는 게 좋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5살 때부터 보내자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6살이나 7살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이미 기존 언어가 어느 정도 입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를 거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때 영어 유치원이 막 늘어나는 시기에 소아정신과의 어린 환자들이 꽤 늘어났다는 말이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영어 유치원 출신이 무조건 영어를 잘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학교 입학 후에는 학습 연결이 안 돼서 성인이 돼서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중에는 본인은 영유 출신인데도 정작 아이에게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모국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그걸 바탕으로 영어를 수준급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러니까 몇 살에 시작하느냐, 그 시기가 절대적이다. 무조건 5살에 시작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영어 유치원은 또 어떻게 골라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시겠죠. 영어 유치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입학 테스트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6살부터 입학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런데요. 이 입학 테스트를 위한 준비 과정을 또 많이들 하시죠. 이걸 두고 사교육 과열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학원 입장에서 보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이의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동급생과 큰 차이 없이 반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어 유치원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어 유치원은 크게 학습식과 놀이식, 그리고 학습식과 놀이식이 함께 있는 절충식까지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학습식은 말 그대로 책상에 앉아서 학습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영어를 배우는 거죠. 주로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대부분 진행이 되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PSA, 폴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커리큘럼 자체가 영어 학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과목도 라이팅, 리딩, 스피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고요. 또는 일반 유치원처럼 미술, 영어, 과학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가르치지만 언어를 영어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시기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레벨 테스트를 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만큼 숙제도 많고 경쟁적인 분위기 때문에 겨우 4, 5살 되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놀이식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놀이식은 아이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 영유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이랑 레슬링도 하고요. 미술도 하고 과학 실험도 하죠. 여러 활동을 영어로 진행하면서 부담 없이 영어를 접하는데 물론 놀이식이라고 해서 영어 유치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편인 거죠.
그래서 학습 준비가 덜 된 아이들이나 활동적인 아이들이 다니기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이어지는 영어 학습에는 학습식 졸업생보다는 레벨이 낮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학습식과 놀이식을 섞은 이른바 절충식인데요. 학습식 영어 교육 사이사이에 예체능이 끼어 있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6세 때는 놀이식으로, 7세는 학습식으로 이렇게 나이별로 나누기도 하고요. 이건 학원마다 커리큘럼이 다르긴 한데요. 이런 경우에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해지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학습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교육의 전체적인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죠. 그러나 물론 이것도 단점은 있습니다. 자칫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졸업할 수 있다는 점 주의 깊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335 영어 유치원 투어 많이 하시죠? 해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놀랍게도 만장일치로 선택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부모님들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아이에게 했던 게 너무 좋았고 나도 만족해서 추천을 했는데 상대방 아이나 엄마는 만족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놀이식이라고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학습식이라고 아이들이 모두 힘들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영어 유치원마다 커리큘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이렇게 추천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어디가 더 좋은가에 대한 질문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성향에 따라,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얼마나 흥미롭게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점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영어 유치원의 최고의 장점은 역시 영어에 대한 노출이겠죠. 공교육 내에서의 영어 노출 시간은 일주일에 2~3시간 남짓이니까요. 어린 나이에 영어와 친해져서 습득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단지 영어 하나가 아니라 언어의 다양성이나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일반 유치원은 영어 유치원만큼 영어 노출이 되지 않으니까 방과 후에 학습이나 영어 학원을 보내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물론 영어 유치원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학습식의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학습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겠죠. 이제 겨우 5살이나 6살인데 책상에 앉혀서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아이를 위한 것인가? 내 아이는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성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정말 비쌉니다. 물론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지난 2020년 기준 한 단체에서 서울 내에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을 조사한 결과 최소 9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상으로 월 평균 학원비가 106만 5천 원이었다고 해요. 1년을 다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간 1270만 원이나 되는 셈이죠. 거기에 셔틀비, 교재비, 급식비까지, 그리고 방과 후 수업까지 들으면 수십만 원이 추가되죠. 그러니까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가까이 지출 규모를 예상해야 합니다. 여기에 입학금까지 추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영어 유치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원비는 매달 내는 곳도 있고요. 1년을 3분기로 나눠서 내는 곳도 있습니다. 매달 내든 나눠 내든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 유치원 경우에는 그 절반도 안 되죠. 또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대에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누리교육이나 체험학습, 체육활동 같은 게 일반 유치원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치원은 보육시간이 영어 유치원보다는 상대적으로 길고요. 한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유치원을 선택할 때는 무엇보다 아이의 상황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집과의 거리, 하원 시간 등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하고요. 어디가 인기가 많아서 혹은 주위 엄마들이 추천하니까 이렇게 고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유치원 설명회에 참관하셔서 원장님이나 커리큘럼, 시설 등을 살펴보는 노력이 반드시 사전에 필요합니다. 영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때 부모님도 노력하시고 투자도 많이 하시니 그만큼 기대도 크시죠. 그래서인지 간혹 우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 3년을 다녔는데 영어 유치원 다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땐 확실히 두각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영어 유치원 3년을 마치면 미국 초등학교 1학년 정도는 되거든요. 또 영유에서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원어민 선생님에 대한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확실히 출발선이 빠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3학년이나 4학년 이렇게 올라갈수록 실력은 어떨까요?
제가 취재 때 많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보면요. 3학년, 4학년 올라가며 영유 출신인지 일반 유치원 출신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일반 유치원 나온 아이들도 영어에 흥미를 키워주면 얼마든지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영어 유치원이 실용영어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수능이나 내신 등 입시 영어의 성과로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성적을 염두에 두고 영어 유치원을 보내신다며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영어 조기 교육을 시켰는데도 아이의 영어 실력은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쁜가? 아니면 역시 날 닮아서 머리가 좋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모님이 옆에서 얼마나 도와주느냐, 그리고 아이가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영어 유치원 보내놓고 유치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다 가르쳐 주겠지, 아이가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생각한 것만큼 효과를 못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라고 해서 가정에서 직접 영어를 가르치는 부모님들도 정말 많거든요. 꼭 비용을 들인 만큼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흥미를 가지고 잘 다니고 있는지 평소에 확인하면서 영어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일반 유치원과 영어 유치원을 놓고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기자 방종임이었습니다.